인사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진흥원 주충호 팀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 등록해 주신 분도 많은데 또 현장 등록도 120명 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좀 더 다음번에 크게 마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2010년 진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진흥형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 역할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통계 작성 및 실태 조사, 그리고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타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봇 활용 제조 신지원 사업, 본 사업과 그리고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이라고 서비스 로봇 쪽에 실증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좀 추구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로봇 도입을 통해서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중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위한 경쟁력 향상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봇 산업의 내수 시장과 실수출을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 로봇 SI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사업 성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작년 기준이죠. 작년까지 해서 한 7년 동안 246개 기업의 제조용 로봇 1,288대 정도를 도입을 지원해드렸고요. 그간 한 신청 기업은 한 1,000개가 좀 넘습니다. 1,090개 기업이 신청해 주셔서 그 중에서 한 경쟁률 4.4대 1 정도로 해서 246개 기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국비로 한 누적해서 말씀드리면 한 681억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 개선에 대한 성과로 64%나 높은 생산성 향상이 있었고요. 그 외 불량률이나 제조원가, 산업재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납기 준수도 빨라졌고요. 통계로 약간 보여드리는 표고요. 왼쪽에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자동차 쪽,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 자동차이다 보니까 자동차 분야에 많이 이제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프레스 공정, 자동차 부품 조립 공정, 자동차 검사 공정 그런 데 많이 투입이 됐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뿌리 산업 전반에 많이 이제 도입이 많이 됐습니다. 섬유, 식음료 분야에도 많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의 연마 공정, 그리고 소스의 우리가 얘기하는 치킨 소스 같은 것들, 소스의 포장 공정, 그리고 약간 어려운 공정인데 금연 고주파 열 처리 공정 같은 그런 공정에도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트랙으로 저희가 어떤 일들을 지원하는지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먼저 첫 번째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치, 로봇이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로봇 자동화 이제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정의 설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안전 검사, 설치하고 나서 작업장에서 산재 같은 것들이 없도록 산업안전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맞춤형 패키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로봇 기업 홍보 동영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신 기업은 저희가 현판 같은 것들을 입구에다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판 같은 것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활용 사례집이라고 저희가 여튼 이거는 정부의 자금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성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집에 저희가 담아서 또 기업 홍보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입니다. 지금 이제 사업 공고가 돼 있죠. 그래서 1번 사업 공고는 지금 돼 있고요. 중기부를 통해서 저희는 본 사업은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사업과 같이 아마 연계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접수를 받고 서면 심사, 발표 평가, 현장 평가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협약까지 체결되는데 한 2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5월 정도부터 올해 11월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뒤에 부분들은 이제 사업 선정된 기업들이 7번부터는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의 조건입니다. 우선 총 사업비는 저희가 181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60개사 정도를 이제 지원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약간은 그 산업재해가 좀 있는 분야들 그 고위험 업종이라고 얘기해서 10개사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도입기업에서 활용 중인 그 내용연수 10년이 그러니까 지난 로봇들이죠. 그런 노후 로봇들에 대한 교체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최소 이제 50% 이상은 민간에서 부담을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로봇 시스템 모든 전체를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3억이 든다. 그러면은 국비는 1.5억,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1.5억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가령 이제 그게 또 뭐 로봇이 또 많아서 6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국비 3억, 민간 부담금 3억으로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 중에서 약간 이제 우대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MES ERP 같은 그런 스마트 공장 그의 중간 1단계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기업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도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우수 기업으로 평가가 된 기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제 우대를 해드릴 거고요. 우대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 심사에서 면제, 그리고 현장 평가는 저희가 동영상 같은 것으로만 확인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우수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이제 4가지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1, 2, 3, 4번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 수행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그리고 우리가 PQCD라는 그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공장의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산성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 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과평가 기준의 상위 30% 스마트 공장에서 성과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의 상위 30% 이상에 그 해당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우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재 발생이 없는 기업, 그리고 이제 고용이 증가한 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우대할 계획입니다. 이 상위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평가에 우대해 드릴 거고요. 하나라도 좀 이제 안 맞으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기존에 하던 대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증빙 자료는 뒤에 다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우선은 도입기업은 여기 계신 아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제조기업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우리 공장이 필요하다. 그런 도입기업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대기업은 제외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로봇을 도입할 기업과 저희 공급할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 사업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후에 매칭 상담회도 있으니까 또 뭐 혹시라도 아직까지 매칭이 저희 로봇 공급 기업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기업의 경우는 제조기업의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로봇 기업이나 로봇 SI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로봇 시스템 설치할 수 있는 모든 뭐 자동화 기업이나 FA 기업도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인데요. 휴폐 폐업 중인 기업이나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기업, 유흥, 향락업, 숙박업, 음식업종은 안 되고요.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도 안 되고요. 그냥 장비만을 이제 넣으시려고 공장에 넣으시려고 하는 기업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지원 제조 조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신청 기간 및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 화요일부터 31일, 1월 30일부터 공고가 실시가 되었고요. 3월 2일 5시를 까지로 이렇게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접수를 받을 것이고요.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 스마트 다시 팩토리.kr에 가시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회원가입을 먼저 기업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과제 신청 메뉴에 가셔서 사업계획서나 이제 관련된 그 자료들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우리 이제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부고요. 도입기업 이제 그 명의로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4번 각 한 분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장 등록증 그리고 최근 2년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한 부씩 도입기업, 공급기업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도입기업, 공급기업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는 이제 공급기업이 그 작성한 견적서가 한 부가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교 견적서도 2부를 준비해서 그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 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 요거는 또 공급기업이 작성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들이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 그 이제 자유 양식입니다. 양식은 없고요. 가지고 있는 양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도입 필요 공정 동영상이 또 한 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200메가 언더로 해서 너무 메가가 높지 않게 100메가 이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그 현장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서 이제 선택 사항인데요. 노로봇 증빙 자료는 로봇 구매 증빙이나 감가상각신고서, 뭐 로봇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품번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로봇에서 찍어서 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증빙 이제 중에서 우리 가점의 증빙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서류를 발급하는지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우수기업 증빙 자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이제 발급이 되니까 그거를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 몇 가지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되는 기업의 정보는 실제 로봇 도입 현장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입의 현장이 어딘지, 그러니까 본사의 주소를 적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도입되는 현장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별도의 사업 등록 번호가 부여된 뭐 지사나 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용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본사가 아닌 해당 지점, 지사로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해서 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유의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컨소시엄 간에 이제 그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이 필수 점검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점검표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로봇 도입 시스템 상세 설계안이 또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봐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 평가위원회는 5인에서 한 7인 정도로 아마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로봇 또는 로봇 저희 제조 공정의 그 전문가분, 산학연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해서 1차 이 서류 서면 심사 그리고 2차 발표 평가, 3차 현장 평가, 그 최종 사업비 심의까지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신청 과제 평가를 이제 최종 합산해서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종합 평점이 이제 높은 순으로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드릴 계획입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사업의 목표 및 전략에 한 30점을 배정했고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능력에 50점, 그리고 사업비의 산정이 합리적인지를 20점으로 해서 총 100점이 이제 배점 항목이고요. 그리고 가점은 저희가 이렇게 다 하면 10점이지만 최대 6점으로만 하고, 가점 한 가지의 트랙으로 해서 최대 6점이고, 가점 두 번째는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선정 기업은 별도로 또 2점을 부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최대 된다면은 108점까지 가능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이제 질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FAQ,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그 사항들을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는 어떨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제조 관련 기업이면 됩니다. 해외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지 공급 기업입니다. 그 장비만 넣고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공급 기업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공급 기업의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공급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요거는 저희가 몇 해 전에 이제 공급 기업 리스트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진흥원에 공급 기업 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이제 공지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원래 이제 하시던 자동화 SI 기업 등과 자유롭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는 로봇 자동화 협력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로봇산업 협회 통해 가지고 아마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로봇 자동화 협력 플랫폼에 가셔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산 로봇이 지원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국산과 외산 별도 참여는 없습니다. 지역 참여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마찬가지로 해외만 아니면 되고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한 곳의 공급 기업이 다수의 도입 기업과 함께 사업을 신청해도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여러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공급 기업은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기업으로서 여러 개의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곳의 도입 기업이 다수의 공급 기업과 함께 사업을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근데 그 공급 기업이 너무 많으면은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그리고 사업을 이제 누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공급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로만 저희가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의 제한이 있는지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3억 총 6억만 해야 되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에 7억을 민간 매칭하고 3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에 그만큼 그 의지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총 사업비의 규모를 금액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국비의 지원 최대 이제 한도는 3억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의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지, 업력은 무방하지만 이제 그 신생 기업도 이제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KPI라는 게 이제 생산성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목표로 그 생산성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장이 있어서 기존의 생산성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공장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스마트 공장 사업 다양하게 있는데요. 뒤에 저희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들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하고자 하는 도입 기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도입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교육 과정 이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여쭤보시는데요. 저희가 중소벤처 기업 연수원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교육을 운영하는 것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나 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 그리고 재직자 대상 교육 과정을 각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민간 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또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도입기업, 제조기업, 공장 갖고 있는 도입기업에서 총 사업비율의 최소 50% 이상은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통보일로부터 한 45일 이내까지는 반드시 그 우리 계좌에 그 민간 부담금이 입금이 돼야지 저희가 국비가 지급이 되고 사업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언제 지원되는지 말씀드린 대로 협약 체결이 완료되고 1개월 이내에 이제 사업비 청구를 이제 통해서 저희가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과거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추가 신청도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마찬가지로 가능은 한데요. 그런데 과거에 지원받았던 이 동일한 공정으로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 공정으로 해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류와 서면 평가 그리고 발표 평가, 현장 평가 등으로 해서 쭉 이어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는 로봇 구매 비용과 로봇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무슨 컨베이어 벨트를 다 깔아야 되는데 그 전체를 다 지원해준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은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부가세는 사용이 가능한지 또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상 부가세는 그 사업비로 집행하지 마시고 별도의 통장을 통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부가세를 만약에 쓰게 되면 나중에 환급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이자는 사용이 가능한지 이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종료의 사업비 정산은 저희가 지정한 그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 위탁 회계법인 통해서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전부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서류들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회계정산 수수료는 사업비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설치 후 공급기업의 유지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최소 1년 이상은 유지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 결과물은 도입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언제부터 처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무조건 이거는 저희가 사업 종료 후에도 5년 동안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성과 관련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 처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비교 견적은 당연히 세부를 저희 하셔야 되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좀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내용을 아실 거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더 이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저희 매칭 상담회도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그럴 때 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면 제조 로봇의 분류나 우리가 얘기하신 그 에이지브 AMR 같은 것들도 제조 분류로 가고 있고 제조 로봇의 주요 용도는 이렇게 용도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장기간 좀 빠르게 진행해서 좀 다 이해 못하신 점 있으면은 또 저희 직원에게 또 끝나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